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란, 이스라엘, 미국 전쟁 이게 지금 북한 정권에게 불똥이 튀면서 김정은 정권도 이제 다음 순서로 거의 지금 순서가 지금 되고 있는데 김정은 지도부도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그 이란에 비해서 김정은 정권은 매우 취약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제거가 되면 그 자체가 북한의 붕괴고 표적 자체도 이란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쉬운 그런 이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본인이 열병식이니 또 뭐 집단체전이 뭐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 그 자체를 제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북한에 2인자가 없기 때문에 2인자, 3인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김정은이 죽어도 뭔가 이제 뭐 그 다음 게 있게 되면 김정은 하나 죽이는 게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겠지만 북한은 김정은 자체가 후계자가 완전히 정해지기 전까지 김정은이가 죽으면 그야말로 정권 붕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 사태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살 길은 뭐냐? 중국에게 이제 매달려 가지고 유사시 때 중국이 북한에 개입되는 것을 이거 뭔가 이제 엮어대기 위한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6년 만에 북중 그 열차가 이제 개통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열차는 뭐 이미 개통이 돼 있었고 계속 이제 평양, 신의주, 뭐 베이징까지 국제 열차는 북중 간의 그 여객, 화물 열차가 동시에 운행이 됐습니다. 북한 정권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이후에 6년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것은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처음에는 북한이 뭐 코로나 때문에 열차의 진입을 막았지만 북한이 열려고 할 때 중국이 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막고 또 중국이 막고 자, 이 상태에서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왔는데 자,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북중 간의 열차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 3월 12일 날에 이제 이게 열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이란 사태 이후에 김정은 정권이 어떤 노력을 했길래 시진핑이가 북한의 열차를 열게 했을까? 이건 이제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을 북한이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 속에 있습니다. 자, 중국군이 북한에 개입해가지고 북한을 내부적으로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체제 전복 변화. 자, 이런 것들은 당장 있는 위협은 아닙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북한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은 위협이긴 하지만 당장 죽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의 폭격에 의해서 얻어맞는 것보다 중국이 개입되게 만들어서 미국을 견제하는 뭐 이런 이제 이중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자, 그러면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에 그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지난 6년간 열차 여행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라진 선봉, 청진 이 지역 일대에 중국인민 해방군 해군 기지를 시진핑이가 김정은에게 요구를 했고 김정은도 처음에 이거를 반숙락했다가 나중에 뒤집어 엎으면서 시진핑의 분노를 사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북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시진핑이는 이제 사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통일이라고 하는 허망된 꿈을 가지고 대만 통일을 위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 동해에 중국인민 해방군의 해군 기지를 만드는 자, 이 작업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파병에 관한 문제를 중국의 허락 없이 북한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이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지 말아라. 중국이 보호하기 때문에 너네가 굳이 핵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해구산, 중국의 미사일 우산을 덮어쓰면 뭐 문제가 없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번에 뭐 이란이 중국제, 러시아제 뭐 방공망을 다 갖다 놓고 중국,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전혀 지금 뭐 반응을 못하고 대응을 못하고 있고 무차별적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이 해구산, 뭐 중국의 미사일 뭐 군사 우산을 씌워준다고 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이 뭐 따로 핵을 가지고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갈등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보다 두 국가가 하나로 동맹이 돼서 한미연합군처럼 둘이 결합이 되는 게 훨씬 더 미국을 막아내는 데는 쉽겠죠. 근데 북한은 중국은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북한의 체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이 김씨 왕조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또 직면한 위협이기 때문에 이걸 고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체제 변화보다 폭격에 의한 최고 지도부 제거라는 게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베네수엘라가 왔죠. 이제 이란이 왔죠. 쿠바는 사실은 손댈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음 순서가 쿠바라고 그러는데 쿠바는 사실은 뭐 이미 미국이 손을 대든 안 대든 별로 중요한 국가가 아닙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3월 말 4월 초에 트럼프가 중국에 와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정을 짓기 위한 뭐 이런 작업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김정은 정권 앞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겉으로는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제 한방 치는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란이 뭐 지금 항전한다고 지금 뭐 고함을 지르고 있지만 이미 뭐 이란의 뭐 거의 대공 미사일 뭐 공격 미사일을 포함해서 해군 공군 다 박살나가지고 핵무기도 다 거덜났고 이걸 재건하려면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신정 체제의 내구성이 거의 붕괴 상태에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혁명수비대 가족끼리는 뭐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후계자를 갖다가 지금 뭐 지지한다고 하지만 일반 이란 국민들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흥미거리도 안 되고 그게 뭐 그들만의 리그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자, 이제 이란 문제는 이제 거의 일단락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란이 핵을 못 가지게 하는 강력한 어떤 군사 조치를 취했고 또 이스라엘이 이걸 감시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북한과 이란 간의 핵 커넥션 그리고 이란이 핵을 못 가지게 되면 북한의 소형 핵탄두를 몰래 들여다가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비책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정권을 타격하기 위한 명분이 서 있는 것이고 트럼프나 또 네타냐후 이제 이스라엘 총리도 김정은 정권이 다음 타겟이라는 것은 명백한 목표로 설정이 돼 있고 이거는 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시진핑에게 뒷다리를 잡고 시진핑에게 지금 살려달라고 지금 구걸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진핑이가 요구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그 동해안 해군 기지 건설 이거를 이제 그 김정은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6년 만에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며칠 만에 갑자기 이제 북중 간에 열차가 터져가지고 이동을 시작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그냥 흘러보내는 뉴스 같지만 이건 흘러보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지금 시진핑과 김정은 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고 어떤 걸 결정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게 되면 현상으로 나오는 이제 뉴스가 생산되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신생국가 중국 1년밖에 안 되는 중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뭐 100만 명 이상의 그 희생자를 내면서 미국의 그 북진을 막아냈던 이제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중 동맹이라는 것은 혈맹이고 어떻든지 간에 북한과 중국 간의 이 동맹이 과거에 50년, 70년 전에 미국과 싸웠던 전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고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가 깊어지고 서로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과 싸운다는 그런 입장은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김정은도 중국과의 동맹이 위험하긴 하지만 일단은 미국이 더 위험한 순서로 왔다는 것을 이제 감지를 했고 이게 이제 북중 간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제 결합할 것은 결합하겠다. 자, 이런 뜻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품으로 기어들어가서 미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걸 택하겠죠. 어쨌든 이제 미국이 북한을 안 때린다는 확보가 생기면 또 그때는 중국과 또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가지고 떨어지려고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미국의 폭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목숨줄을 지키는 길은 중국을 둥이 없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국을 이제 레버리지로 삼고 그것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만들면서 이제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어떤 방패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북중 간의 관계가 또 중요한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좀 취재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또 말씀에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